5.18이 43년이 됐습니다. 5.18을 얘기를 할 때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비극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60 항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데 초석이 됐다, 이런 이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이름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이 부정적 이미지를 좀 더 씌우기 위해서 광주 사태라고 했다가, 일부 학자들이나 광주 시민들은 민중 항쟁이라고도 했었고, 하여튼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망월 묘역에 가면은 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18 광주 민중항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는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이제 정부 쪽에서는 광주 사태 이런 식으로 했지만, 광주 운동권과 광주 사람들은 5.18 광주 민중 항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5.18이 계속해서 광주에서만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지, 정부에서 그걸 인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5.18을 정부에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제도화시키면서,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민중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 명칭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5.18 민중항쟁을 인정을 해주면서 타협의 산물로 나온 명칭이 점잖게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5.18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주는 알아요. 광주 사태, 광주 항쟁, 다 사람들이 80년 당시 5월 달에 일어난 일들을 광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광주를 빼버렸어요.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광주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림으로 해서 장소성을 희석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민주화 운동 그러면 상당히 점잖은 표현인데, 당시 이렇게 활동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불을 지른 건, 학생들이 불을 지른 건 사실이죠. 학생들이 5월 14일부터서 3일 동안 아주 대단한 민주화 성회라고 하는 걸 했고, 또 만약에 계엄이 확대되거나 휴교령이 내릴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10시에 만난다. 네,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부터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계엄군들이 들어오고 공수부대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니까, 실은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 또 지휘부들은 다 피신해버리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10일 동안에 광주를 지켜준 사람들은 다 광주 시민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몹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은 광주의 상당히 밑바닥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상무대 영창에 있을 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은 14살 먹은
책상 뽀이, 또 구두 수성공.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5.18은 학생 청년 세력과 그런 밑바닥 그 민중들이 일으킨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5.18의 주체는 민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저항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점잖은 표현이긴 하지만은 광주 민중 항쟁을 제도화하면서 만들어진 타협적인 명칭이다. 5.18 광주 민중 항쟁 이렇게 부르면 그 시간과 장소와 항쟁의 주체와 성격 이런 것이 전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쓰는 게 옳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광주에서는 당연히 5.18 민중항쟁이라고 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4.19 혁명 그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운동들을 다 보면 제주 4.3 항쟁, 부마 항쟁, 6월 항쟁 다 항쟁인데 어째 광주만 점잖하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것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 저항한 거기 때문에 5.18 광주 광주 민중 항쟁 이렇게 명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또는 야당 그리고 이제 시민 사회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 전두환과 그 소위 말하는 잔당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유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부터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한계는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5.18 기념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가 빠져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5.18 기록관이에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예요. 다 광주를 다 삭제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들은 다 광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광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전라도 일대에서 다 일어났는데 왜 자꾸 광주라는 이름을 쓰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5.18이 5월 18일에만 일어났습니까? 열흘 동안. 그런데도 5.18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4.19가 4월 19일만 했습니까? 그런데도 4.19라고 하잖아요. 5월 18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5.18이라고 하는 것이고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5.18 광주가 꼭 들어가야죠. 그런데 광주라고 하는 것이 여기 광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오해가 생겨요. 5.18은 광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그 시비처럼 이렇게 따져서 5.18을 빼는 건 세계 시민들과 공유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것이 광주 정신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광주 정신을 얘기할 때 결국은 민주, 인권, 평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 광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시에 항쟁 기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느냐, 당시 쟁점은 무엇이냐, 또 피를 흘리며 저항했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집약돼서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실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세계 어디에서
도시 이름 뒤에다가 정신을 붙인 데가 있습니까? 뉴욕 정신? 파리 정신? 런던 정신 이런 거 없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광주라고 하는 도시만 광주 정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아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 5.18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시민운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민주운동 이런 운동이 활발할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광주 정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민주, 자주, 통일 그랬습니다. 광주 정신은 민주, 자주, 통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깃발에다가 어떤 걸 써가지고 다니냐면은 5월에서 통일로 이렇게 하고 다녔죠. 지금도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왜 광주 정신이 민주, 자주, 통일이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민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민주, 자주, 통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정신이라고 해서 민주, 자주, 통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당시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세력들의 이념이 광주 정신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광주 정신이 민주, 자주, 통일이었냐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광주 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민운동이 이제 운동의 주류가 되고 나니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좁혀서 얘기하자면 체제 내적인 운동이거든요. 그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체제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변혁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변혁 운동이 아니고 체제 내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민주 자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거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민운동적 가치가 이제는 광주 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민주, 인권, 평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아주 좋은 가치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5.18이라고 하는 것을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나라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대부분 다 독립합니다. 독립한 나라들이 다 신생국가인데 너무 식민지 수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군부에서 장악하고 경제 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개발 독재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노동자나 농민들을 차별합니다. 노동자나 농민들을 차별을 해요. 말하면 계급 차별을 하죠.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차별합니다. 지역 차별을 해요. 이건 제3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 계급 차별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지역 차별이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인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개발 독재를 이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유신체제 붕괴를 전후해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요. 거기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전부 뛰어나왔죠. 그러니까 그 계급 차별에 저항한 것입니다.
광주 항쟁은 지긋지긋한 그 지역 차별이 지역차별.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유신의 붕괴를 전후해서 계급 차별과 지역 차별이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5.18을 얘기하면서 그 차별에 대한 저항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 차별에 대한 저항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건 평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5.18을 얘기할 때 정의를 빼고서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앞에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물론 이제 그 인권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그 계엄군들이 결국은 그 엄청난 인권 유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인권 문제도 그 광주 정신에 뭐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좀 이런 체계적인 고민 뒤에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역사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